10대 인생은 입시보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시간 돌아왔고요. 그 이제 매주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들을 드려서 이제 디스커션 가운데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지난주는 박준영 군 그와 함께 이제 그 여러 얘기들을 나눴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보고 싶냐면 어떤 이제 그 정답 사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10대 때 그 저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 이제 정답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들을 듣죠. 어떤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이제 10대를 지나오신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그 정답들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어떤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좀 나누어 보면 좋겠다. 이고요. 그 일단 그 어떤 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일단 10대 때 주입받아 온 정답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가 어떤 이제 그 과거에 들었던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몇 가지 나열을 해보면 일단은 대학은 무조건 좋은 데를 가야 된다. 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10대였을 때는 그 오르비와 같은 어떤 웹사이트들이 당시에 이제 있었는데 그런 데서 뭔가 나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점수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러지 못하는데 라는 게 저는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스카이를 못 가면 패배자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제가 주입받아 왔던 어떤 정답의 정서였어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수능 내지 어떤 수시에 있어가지고 어떤 내신들이나 이런 것들의 고득점과 어떤 좋은 성적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서 언제나 내가 어떤 부족한 그런 결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참 흔했던 것 같아요. 아, 나 이번에 영어 하나 틀렸어. 나머지는 다 만점인데. 이런 좀, 속된 말로 좀 재수없는 이런 것들도 그게 정말 어떤 기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정답이 어떤 더 약간 이랬던 것 같고요. 그 어떤 잘하면 그거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보다는 제가 어제 이제 와이프랑 이런 대화를 하면서 좀 서로 낄낄거렸는데 그 보통은 점수가 떨어지면 우리는 너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쪽인데 저희는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하고 있냐면 점수가 너무 오르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부모는 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놀아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싶어서 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저는 좀 그러면서 좀 낄낄거리고 좀 웃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정답에 대해서 좀 약간 콜렉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어떤 또 정답들을 저희가 주입받아온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성적이 높으면 선택지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어떤 이제 그 좋은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더 주어진다라는 게 약간 미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좀 나열들을 좀 브레인스토밍 측면에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에 대한 그 기회를 전혀 그 보장받지 못함을 좀 주입받았던 것 같아요. 조금 쉽게 말하면, 너 이거 잘 못해? 그럼 넌 이거 재능 없는 거야. 그리고 넌 이거 못하니까 다른 거 알아봐. 라는 게 이게 한 번에 뭔가를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한 번 실패하는 순간 이거는 그 잘못된 거니까, 그 아주 잘못된 거니까 그 너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라는 식의 그 주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뭔가 그럼으로써 노력 같은 것들을 더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좀 많이 주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도 되게 실질적인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또 있을까요? 그런데 재능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것도 너무 그거 같습니다. 네, 100만 원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오늘 이렇게 쭉 다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어떤 정답은 사실 저는 없다 쪽이긴 하거든요. 부정적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온 거는 어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진솔하고 주관적으로, 뭐 정답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좀 나열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들어온 어떤 정답들에 대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학벌이 정해지면 그게 평생의 어떤 낙인과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좋은 데를 가면 그게 평생 내 어떤 꼬리표처럼 어떤 좋은 학교면 무조건 나쁜 학교보다 우월하고 약간 그게 마치 바뀔 수 없는 약간 그런 어떤 낙인도 정답으로 강요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재수 삼수하면 사실 좀 어쨌든 별로 그냥 현역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약간 약간 그런 아, 근데 재수 삼수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희 때는 이런 말이 진짜로 있었어요. 재수 필수, 삼수 선택. 이게 진짜로 학교 그 입시를 전문으로 담당하신 교사분이 이제 항상 이제 저희에게 어차피 수능은 재수는 무조건 해야 되고 재수로 대학을 가야 된다. 가 이제 네 실제로 듣고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들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재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을까요? 이런 것도 주입받았던 것 같아요. 저라 보면 성공은 학벌에서는 뭐냐면 서울대 의대랑 서울대 법대요. 그래서 희한하게 드라마만 봤다 하면 부잣집 막내 아들 드라마 했다 하면 일단은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되고 서울대 의대를 가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성공이고 나머지 이제 여집합은 실패인 그런 것도 참 많이 주입받아온 것 같아요. 어떤 그 이제 주인공이 각성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서울대를 가야 돼요. 또 제 생각엔 정답으로 했었던 게 그런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입시는 어쨌거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0대 때. 그래서 어쨌거나 입시 때 그 성실함이 담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그 경험들을 토대로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주입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의 그 보완적인 걸로서 만약에 스카이를 못 가더라도 열심히 이 10대 때 살아온 그거가 나중에 성인 때 살아가는데 영향을 준다. 이 말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일단 쭉 계속 좀 나열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그때 아니면 못한다. 이 말도 되게 정답으로 공부는 항상 때가 있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라는 네, 그런 것도 정답으로 주입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실제로 무슨 과목을 잘하는 겁니까?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네. 나머지 국어 잘하는 거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잘해야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 끄고 계신 선생님들도 혹시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대학 전쟁이라고 대학교들이 나와서 문제들 풀면서 겨루는 것들이 있는데, 역시 서울대는 서울대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풀겠냐. 이제 서울대생들조차도 약간 그런 프라이드가 있고, 한국 1위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너무 고전적인 거긴 한데 뭐 대학교 가면 뭐 남자친구 생긴다, 여자친구 생긴다.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공부해라. 네, 이거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과를 가면 나중에 취업이 잘 된다. 그냥 이건 너무 티피컬하기 그지 없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있을까요?
의사하기 싫더라도 일단 의대를 가면 의사랑 결혼을 할 수 있거나 그 면허증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말. 네, 그런 것도 되게 그 어떤 의사 사위, 의사 며느리를 포함해서 굉장히 티피컬한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은 다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공부가 열심히랑 학벌에 대한 것도 있는데 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 말 열심히 듣지 않고 열심히 안 하면 인생 망한다. 저 게임만 하는 아들내미를 봐라. 너 망할 것이다. 왜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주입받는 것 같고요. 그쵸, 꼭똥을 먹어봐야 아냐.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좀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조금만 더 나열을 해볼까요? 또 있을까요? 어, 그러면 이제 좀 섞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여러 가지 나열들이 되었는데요. 안 나온 아이템들에 대해서, 명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어, 여기서부터 좀 경험을 좀 녹여보고 싶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의견에 대한 견해 말고요. 경험에 대한 층위로 갑시다. 그래서 내가 겪어보니까 실제로 어떻던가요의 층위에서 해주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거에서 동의하는 명제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른 얘기들이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까기 위해서 까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저도 사회적으로 주입받아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동의하는 게 정말로 없어서 이 시간에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와이프랑 아까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시험에 대한 이제 E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녁에 그 나중에 저희 아이가 크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점수가 너무 혹시나 오르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니? 부모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나 영어 하나 틀렸어. 어떻게 쟤는 저기 누구는 만점인데 엄치나 그 누구 딸내미는 만점인데 어떻게 해서 실수를 하니? 약간 이런 결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일단은 혹시 더 다른 분들 그 경험담이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방금 실수 얘기를 하셔서 딴 길로 새는데 실수도 실력이다라며 완벽을 기하기 위해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것들을 시험을 위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연결되어지는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게 틀렸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제게 있어가지고. 그 하나는 그 이제 단톡방에 공유한 짤처럼 어떤 교육의 목적은 의심하는 비판적인 사고를 배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득점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사실은 비판적인 사고를 배운다기보다는 이미 어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답을 끼워 맞추는 훈련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에서 교육이 객관적으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객관적인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건데 저희 인생들은 다 각자가 예외적인 경우들이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각자의 인생은 전부 다 하나하나 예외적인데 그게 어떤 정답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의가 전혀 저는 안 되어서 심지어 똑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서울대를 갔고 한 사람은 못 갔으면 한 사람은 성공이고 한 사람은 실패가 아니어야지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가진 게 다르고
그 이제 타고난 게 다르잖아요. 각자 모양이 다른데 근데 너무 그 보편적으로 줄 세우기를 요구함으로써 그냥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반례들은 종류별로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버는 거든 성공하는 거든 그 온갖 반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둘 정도가 아니라 이런 특이 케이스 정도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지 않나 약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저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려면 과거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부모 말들을 오히려 반항하고 거부하는 거가 오히려 맞는 방향 같아요. 제 개인의 생각. 왜냐하면 살아갈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도 있고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성공한 분들 중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 만나는 게 제 생각에 너무 안 어렵거든요. 소위 말해서 뭐 스카이 출신이라고 말하든 의치한 출신이라고 말하든 그게 정말로 성공이냐라고 하면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인 아주 이제 그냥 그런 어떤 보수적인 센스에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전 그래서 좀 되묻는 정서가 있거든요. 정말로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이제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발레가 제가 먼저, 있으면 사실이 아닐 수는 있지만 발레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라고 반론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은 명확하니까요. 참이면 일괄적으로 성립해야 되고 사실 관리가 단 하나로 있으면 그게 깨지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제 하나의 가치랑 관리 하나의 가치는 수학적으로는 등가의 어떤 정보량으로서의 가치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의 패러다임이 이러니까 이런 예외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유효하다라는 거는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저는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이 논리가 이기는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물론 사회적으로 그게 동의가 되는지랑은 좀 별개긴 합니다. 네,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채널지기님은 지금까지 계속 약간 스카이 의치한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사실 서강대 나오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고3 중에서 서강대 갈 수 있는 사람 10%도 안 되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엄청 수능을 여러 번 봐도 절대 목표로 할 수 없는 그런 대학인데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서강대는 입시에 있어서 오히려 스카이 의치한에 가까우면 가깝지 그 이외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서 사실 그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박사를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뭐 서강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서강대 학부생 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박사 유학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도 학번당 몇 명은 있을 거고 실제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서강대보다 더 아닌 다른 일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더 낮은 학교에 간 사람 중에는 애초에 그런 기회에 대해서 노출도 안 되고 생각조차 아닌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채널 지기님 정도면은 엄청 사회적으로 좋은 그런 환경과 학교에 학교 출신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진솔한 의견들을, 어떤 견해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 진솔한 얘기들을 들으면 저는 학벌 사회의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모든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벌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가령 저는 20대가 되어서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저는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독립할 수 있었네요. 제가 주말에 수학 과외를 하면서 용돈 같은 게 해결되는 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모양 빠지지 않는 학교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공부들을 실제로 잘해서, 그러니까 열심히도 했지만 거기서 어떤 그 좋은 학교에서 여러 수혜들을 입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했던 것들을 하는데 날개를 달아주었던 것이지, 그게 저한테 방해가 된다거나,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근래 이제 채널에 조인하신 제 친구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한 15년, 16년 알고 지낸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학부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잘 되는 것들 보는 게 어렵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를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측면에서 그럼 당신은 그 수혜를 입은 사람인데 수혜를 안 입은 사람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지적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몇 가지 결들의 좀 답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는요. 음, 그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저는 학벌주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들을 보상을 누리는 거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벌이라는 거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서 의치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누구나 다 똑똑하고 오성이 탁월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지. 멍청한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의치안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공계랑 대치돼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 저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뭐 잘해가지고 자기 보상이 그거인가 되는 사람들이 가는 게 그게 왜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해요. 단지 여기서 어떤 과열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좀 지적하고자 하는 정서는 사실은 계속 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서강대를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봤었던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스카이를 못 가서 서강대를 간 이런 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연대랑 고대를 간 경우들은 서울대를 못 가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도 또 계속 그게 있잖아요. 사다리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 개인의 층위에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제 개인의 층위에서 적용을 하면, 제가 자라왔던 어떤 성장 배경에서는 저는 제 이제 한 살 위로 친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 평생 동안 살아왔던 게 저는 비교를 당하면서 저는 컸어요. 물론 이게 부모가 저를 대놓고 비교를 했거나 정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랑으로 키워주신 평범한 부모였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이제 방패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제 할아버지 되시는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IQ가 굉장히 높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어떤 피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뭐 서울대 법대니 무슨 뭐 연대 공대니 무슨 어떤 의대들이니 이런 경우들이 제 어떤 사촌들이나 외가들에서는 많은데 제가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서는 자랑의 정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기본적으로 언제나 낙지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서강대가 간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공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정서에서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저는 언제나 누나보다 열등한 존재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촌들 중에서 그냥 아닌 그냥 딱 그 정도 선이었어서 저는 제가 이제 10대에서 20살로 넘어갔던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제 수능을 봐가지고 정시로 서강대를 갔어요. 정확하게 서강대 기계과를 갔죠.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욕스럽게 당시에 느꼈어요. 제 어떤 자존심으로는 당연히 서울대 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당시에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제가 그런 정서들을 제가 이제 벗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었던, 공부를 열심히 그 다음에 했었던 사실과, 그리고 실제로 서강대가 좋은 학교였고, 제가 만났던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토대로 배운 게 많았던 사실과 별개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그거를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아니었었다라는 의미예요. 제 마음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20대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많이 누렸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서강대에서 학부랑 석사를 나온 다음에 대한민국 남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군대인데 저는 이제 그 학벌 타이틀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전문연구원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훨씬 더 줄어드는 추세긴 한데 아무나 선택이 되는 건 아니고 전 또 회사로 전문연을 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학벌에 대한 시절 저는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서강대 출신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솔직하게. 하지만 저는 그런 수혜를 어떤 있는 그런 20대를 저는 살았고 근데 20대가 끝났을 때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후회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저는 그러니까 어떤 학벌주의가 뭐 타파돼야 한다 이거에 대한 여러 결들 중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너무 스스로 미련스럽다 싶더라고요.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어요. 되게 좀 웃기는 말인데 저는 제가 서강대 출신인 거를 감사해 보지 못했고 제 마음에서 저도 이제 수능에 대한 미련이 그런 의미에서는 20대 초반에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졌을 뿐이었지. 그게 뭐 서울대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이 투여됐던 그런 20대를 제가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가 되어서 박사를 미국으로 정확하게 친구를 따라서 똑같은 학교로 유학을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운이 좋게도 됐었고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있었던 어떤 뭐 서강대나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나왔던 학교는 좋은 학교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소위 말해서 뭐 서울대나 MIT, 프린스턴 이런 어떤 학벌을 추구하는 그런 선의 학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아 했던 게 제 20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의 한 주립대로 박사과정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에요. 코네티컷 주립대학교라는 한국 사람들 대면 이제 그게 어딘데? 약간 이런 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을 약간 안 들어본 생소한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실제 학교급에서 프린스턴, MIT 이런 학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30대에 공부를 했었냐면 내가 이거를 감사하지 못하면 나 이거 실패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그 20살 때부터 27까지 신촌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제가 감사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솔직히 쪽팔리게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에서. 그런데 제가 그런 저 자신을 너무나 후회를 했고, 그래서 제가 행동을 어떻게 취했었냐면, 이제 들으시면 좀 웃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학교가 부끄러운 정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박사를 유학을 가서요. 뭘 했냐면 그런 기념품 샵 있잖아요. 기념품 샵 그런 거 이제 파는 것들 있잖아요. 옷이나 가방이나 컵이나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샀어요. 가방에 그 유콘 로고가 찍혀 있는 왜냐면 저 그거를 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인지 어떤 말 하는지는 이해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 선에서 노력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다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떤 마음에서 어떤 내가 왜냐면 나한테는 이 기회를 토대로 선생님들과 배울 어떤 기회들을 얻고 이런 건데 이걸 제가 마음이 깊이 감사하지 않는 게 제 인생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30대 내내 그 가방을 메고 다녔고 근 한 2주 전인가 제가 가방을 바꿨어요. 더 이상 학교 로고가 안, 왜냐하면 저는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하거든요. 빈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 이제 그 와이프한테 한 유언이 있어요. 제가 어떤 유언하냐면 이제 그 유콘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고 보통은 인생 살면서 박사 과정이 지나가는 길로서 고통스러운 그게 일반적인 칭의인데 저는 인생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박사 과정이었어요. 빈말이 아니라. 밤 10시에 퇴근하고 새벽 2시에 출근하는 그런 미친 삶을 살았지만 개인적으로 공부에 대한 어떤 뜻을 품고 정말로 열심히 했었던 그 순간들 가운데 그랬었지만 제가 이제 그럼 죽으면 나를 이제 화장해가지고 유콘 호수에 던져달라.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다. 그리고 제가 그때 바뀌었었던 것은 어 그런 거 있어요. 오히려 수학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소위 말해서 서울대 정도는 기본이고요. 올림피아드 금상 정도 은상 가지고는 아예 그냥 비비지도 못하고요. 그 어떤 그런 바닥이에요. 이 기본적인 바닥. 그런 가운데 어떤 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스펙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어떤 프레셔들에 대해서 어떤 제 내면에서의 어떤 힘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 제 어떤 것들을 관찰을 한 가운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잘 됐다 이 뜻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삶으로서 이런 수주로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학벌주의 수혜를 입은 것이 맞느냐?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후회하는 것들은 전 오히려 그런 거를 받은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해요. 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들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레코드를 볼 어떤 10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서울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하는 생각은 열심히 하되 잘 안 되면 괜찮다. 그거에 대해서 그 주어진 거에서 다시 감사하고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것이 결코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라는 정서에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학벌 자체를 뭐 나쁜 것이다라고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머리가 실제로 좋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노력들을 해가지고 좋은 성취를 얻은 사람들이 있고 운적인 것들도 크죠. 부모를 잘 만나는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불공평하고 여러 운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들은 저는 그 사회적인 체계들을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모든 의미에서.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수혜를 못 입은 입장들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애쓰고 있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단순한 거죠. 어떤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그런 것들 어떤 뭐라고 해야죠? 어떤 욕심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가운데 지금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정서가 소위 말해서 학벌에 대해서 수혜를 못 보신 분들 입장에서 되게 기만하는 정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실제로 그런 어떤 이제 것들을 느끼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금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회들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동질감을 갖고 있다라고 저도 느끼는 것이고요. 좀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 하나만 좀 드리면, 약간 이제 이제 근래 이제 EBS 다큐를 보면서 좀 배운 건데, 그리고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도 여러 이제 사람들 나오잖아요. 어떤 결혼 지역도 있고 금쪽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좀 그런 거를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라는 거를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은 줄이고 싶은 거는 불안감이에요. 이 대화들 가운데 그 각자한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런 정답들이 어떤 거를 대변하는 면이 되게 깊냐면 어떤 나 자신의 어떤 불안감이죠. 어떤 뭐 학벌을 쟁취하려는 그런 정서들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배척당했다고 생각하는 정서들도 기본적으로 내면에 갖고 있는 불안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층위가 크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런 수능과 같은 어떤 아주 직접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가는 학벌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유전자적인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불안감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중앙안전을 하면서 그 불안감이 올라가는 이런 건 약간 그 타고난 약간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오히려 이제 서강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오히려 얘기를 좀 편하게 꺼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서강대에 재학을 했었을 때 만난 참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강대니까 만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일 뿐이지, 다른 곳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들을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다들 이제 그 마음속에, 아, 내가 좀만 더 하면, 혹은 좀 여러 애매함들이 없었으면, 좀 더 나은 어떤 학벌을 취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전 그걸 지금은 어떤 층위에서 생각하는 게 있냐면, 아, 이게 시험을 보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제, 불안감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와서 들어보면 꽤 있었구나라고 보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쟁 위주의 어떤 구조가 딱 잡혀 있는 가운데 그런 거에는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공부를 본인 방식대로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여러 결에서 탁월한. 그래서 사실 수능을 지나고 나면 그런 줄 세우기 시험들은 저희 성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봤던데 오히려 수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떤 불안감이 올라가는 형태의 것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여러 나와 있는 정답들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들은 이 정답들을 생각하면서 개개인 입장에서 불안감을 올리는 면들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레코드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정답이 아닌데 그러니까 불안감을 좀 낮춰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할 만한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사실은 아닐 수 있다. 물론 어떤 수혜들을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것도 전 맞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어떤 네임밸류라는 것도 뭐 취할 수 있는 좋은 거는 맞으니까요. 그거는 맞는데, 근데 저희 인생은 그건 전부는 아니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잠식당해서 사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 길들을 이제 충분히 의미 있게 갈 수 있고 학교 네임밸류라고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센스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기조에서 어떤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성공이 아니고 서강대를 간다고 해서 실패도 아닌 그런 거죠. 지금은 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마음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듣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불안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안함이 높아서 그레이존을 못 받아들이고 정답을 애써서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정답들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찾은 그나마
대안 내지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서 불안함 자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이제 제가 이제 단순 어떤 그냥 안건들 하나하나를 비판하는 그런 결보다는 왜 그럴까라는 거를 돌아보면 사실 저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해온 사회 가운데 어떤 이제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온 그런 패러다임들의 이슈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제강점기에서 기본적으로 벗어나서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박정희 시대를 거치고 뭐 전두환 시대를 거치고 그 가운데 어떤 부모가 주입받았던 그런 패러다임과 어떤 그 가운데 이런 학벌주의라고 하는 게 서는 방식들이 그 개개인이 존중이 되어지는 방식들이 기본적으로 아니었다 보니 그 가운데 어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것들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그 불안감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사회 구조가 서 있는 거가 오답이었음에 대해서 지금 저희 사회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 세대의 어떤 그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약간 아직은 좀 남 얘기처럼들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내 5세고시, 7세고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약간 그런 것들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남의 입장에서 어떤 서가지고 생각해보지 않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이제 제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를 김연아 선생님께 드렸지만 그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긍정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 그런 어떤 감정선이나 그런 것들이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죠. 그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구할 만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얘기들이 아직은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제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잘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네, 그 또 혹시 하실 얘기도 더 있으면 되고요. 어떠시면 오늘은 왠지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걸로 이 영상은 올라가게 되는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